안녕하십니까. 예, 불륜의 사랑이란 주제로 계속 이야기들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라이언의 딸이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데이빗 린 감독은 라이언의 딸 이후 영화계를 떠났다가 14년 만인 84년, 1984년 비슷한 주제의 연속선상에서 영화 인도로 가는 길을 유작으로 세상에 남깁니다. 인도인의 영국 여인에 대한 강간 미수라는 충격적인 법정 다툼의 배경에는 영국과 식민지 인도의 복잡한 심적 현실이 있습니다. 영국 소설가 포스터가 1924년에 발표한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1984년 영국 출신의 제이리 톰슨 감독은 의혹의 메시지란 영화를 만듭니다. 원제는 The Ambassador입니다. 우리말 제목이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주목할 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피터의 아내 알렉스는 팔레스타인 남자 무스타파와 불륜의 사랑에 빠집니다. 이 영화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가 있습니다. 무스타파는 팔레스타인 무력 해방단체인 피에로의 조직원이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에게 큰 기대를 품고 있는 미국 대사 피터는 아내의 불륜에 대한 협박 메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피터는 아내의 정부인 무스타파와도 만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의 평화선언에 지지를 부탁합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이 엉클어진 분란의 실타래를 아내의 불륜에 대처하는 한 남자의 마음가짐에서 그 실마리를 잡아보려는 제작진의 의도가 느껴집니다. 피터의 신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물론이고 강대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피터의 신념에 동참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젊은이들은 무자비한 총격에 희생되고요. 피터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무스타파는 살해됩니다. 그렇지만 피터는 아내 알렉스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의 신념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납니다. 내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하자면 대한민국의 광화문을 세상에 알린 촛불의 힘은 이 영화에서 시작합니다.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피터가 아내에게 보여주는 존중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영화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보이는 피터의 모범은 적어도 불륜에 대한 그의 마음가짐에서 설득력을 발휘합니다. 그러한 설득력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분쟁들로도 이어져 폭력적 해결보다는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피터는 거창한 정치적 구호만 앞세우는 어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젊은이에게는 이런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2018년 김윤석 감독의 영화 미성년은 제작 의도가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이 영화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감독의 의도가 궁금했었어요. 왜 연기자 김윤석이 감동으로 던지는 첫 번째 출사표가 불륜을 다룬 작품인지 의도가 의심스러웠죠. 이 사람도 중년의 위기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영화를 보고 나서야 그의 의도가 짐작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스럽고요. 어른들이야말로 미성년들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어른들은 한마디로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2014년 안판석 연출의 TV 드라마 미래에서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연상의 유부녀 혜원과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연하 남자 선재 사이의 애틋한 불륜이 이 드라마의 중심축입니다. 결국 혜원은 법정 구속되어 죗값을 치르게 되죠. 물론 표면적으로 불륜 때문은 아니었고요. 혜원의 범죄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경제사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질적으로 거의 결벽증에 가까웠던 선재는
음악을 앞세워 혼탁한 주변을 정화해 갑니다. 현실적으로 불륜의 사랑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선제는 인간임의 마지막 보루로서 감정의 선한 측면까지 통째로 내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른들에게서 모범을 보기 힘들었던 한 젊은이가 부르는 희망가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미성년의 젊은이들은 아직 현실에 물들지 않은 아기의 시신을 태운 재를 우유에 타서 마십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그나마 고무적인 경험으로서 2018년 김원석 연출 박혜영 각본의 TV 드라마 나의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중심 인물인 오쟁이진 남자가 아내의 불륜에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인간에 대한 예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극중에 등장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어른의 모습을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나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웠던 TV 드라마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가 어느 정도나 우리나라의 경계를 넘어 보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알 수 없으나 범세계적으로 금지된 사랑으로서 불륜을 다루면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프랑스의 소설가 기스타 플로베르가 1857년에 발표한 보바리 부인입니다. 이 소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륜 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한마디로 보바리 부인은 결함투성이인 인간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보바리즘이란 용어는 허황한 사랑 이야기의 영향으로 일상의 단조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꾸며낸 가상의 세계에서 주인공이 되려는 성향의 사람을 일컫는데 쓰입니다. 서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속절없이 불륜의 늪에도 빠지게 되죠. 사실 이런 성향은 드문 것이 아닙니다. 플로베리가 남긴 것으로 알려진 내가 보바리 부인이다 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외부적 영향들에 속절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인간 감정의 뿌리 없음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보바리 부인은 그러한 통찰의 구체적 현현이고요. 말의 출처에 어떻든 소설가로서 플로베리의 자부심이 느껴지나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보바리 부인은 독자들로 하여금 불륜의 대리체험을 충족시키려 하기보다는 가차없이 여주인공 보바리 부인을 파멸시킴으로써 결함투성이인 인간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플로베리의 가차없음은 거의 불륜을 휘하하죠. 19세기 중엽 프랑스의 문화적 풍토에서 보바리 부인의 불륜에 내포된 두려움이 미풍양속이라는 이름으로 플로베르를 재판정에 세우기까지 합니다만 플로베르의 무죄 판결은 여전히 이야기와 사건들에 내포된 영향력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역설적인 현실을 일깨워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제 불륜이라는 금지된 사랑을 다루는 소챕터를 어떤 작품으로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나의 선택은 2000년 홍콩의 왕가위 감독이 만든 영화 화양연화입니다. 이웃하는 두 집에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된 상황에서 남겨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불륜이 또 다른 불륜을 낳는 이야기인데요. 남겨진 남자와 여자는 온 힘을 다해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며 영화는 끝납니다. 이 영화 제목의 뜻은 우리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랍니다. 저마다의 배우자들에 의해 남겨진 남자 차우와 여자 첸 부인의 사랑이 애타도록 아름답게 그려져서 안타까웠던 많은 관객들은 맺어지지 못한 이들의 짧았던 시간이 어쩌면 그들의 삶에서 찬란했던 순간들이었을 거라 믿고 싶은 듯 보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나는 좀 다르게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나에게 이 영화는 배신당한 채 남겨진 사람들의 처절함을 위로하는 영화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륜이 누군가에게는 찬란한 시절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처절한 아픔의 시간일까요? 이것이 화양연화라는 멋진 제목의 한 켜 아래입니다. 심지어 그 아픔은 새로운 관계에서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아주 깊은 상처입니다. 남겨진 두 남녀의 사랑이 이루어진들 그 관계가 영원하리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경험한 두 사람이기도 하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새롭게 맺어진 두 사람 중 누군가가 다시 원래 배우자에게로 돌아간다면 남겨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중으로 남겨지게 되는 극단적인 처절함일 겁니다. 분류는 어디에선가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두 사람은 헤어짐의 아픔을 삼켜내지요. 솔직히 헤어짐의 아픔을 삼켜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불륜의 아물기 어려운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마라톤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 영화에서 배우 양조위와 장만옥이 연기한 남겨진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것은 세상의 모든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위안으로서 감독의 의도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화양연화는 노래 제목입니다. 영화에도 등장하는 이 노래는 이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찬란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가 남겨진 누군가에게 보내는 노래입니다. 불륜을 이야기할 때 항상 화양연화를 떠올립시다. 그것이 왕가희 감독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영화에 양보할 수 없는 미덕입니다. 예, 불륜의 사랑이라는 주제는 정말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이고요. 어,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아마 그런 만큼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런저런 작품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네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불륜의 사랑. 우리 사랑해도 될까요? 우리 사랑해도 되나요? 예, 다음 소주제. 애매한 사랑. 윤리적으로 애매하기는 해도 아무도 해치지 않는 사랑은 사랑스럽습니다. 라는 소주제로 우리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